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 진행을 맡은 강동훈입니다. 오늘 아시아 투데이 초대석에 나오신 분은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특히 아시아 투데이 아투 초대석에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자분들과 이 아투투데이에서 만나 뵙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공단의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약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올 2월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정도 되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소회도 궁금합니다. 네네. 이 취임을 해보니까는 이제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게 이제 도로나 철도, 항공 어떤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교통안전공단인데 저는 그 전에 있을 때는 좀 정책을 수립하던 어떤 파트에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교통안전 쪽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어떤 집행하고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단순히 어떤 정책을 우리가 위탁 집행형 공공기관인데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 예컨대 공단 검사소에 자동차 검사 받으러 오셨을 때 자동차 하자에 문제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친절하게 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거, 어려운 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양적인 규모를 볼 때는 굉장히 세계 어떤 10위권인데 그리고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보호, 교통안전 측면, 국민 생명 지킴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해서 국민 생명 지킴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권용복 이사장님은 이제 우리가 앞서 화면에 쭉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책을 쭉 이끌었는 사실상 이제 국토교통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펴다가 이제는 안전, 특히 교통안전에 대한 거를 좀 쭉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10개월을 보면서 추진하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 책임자로서 어떤 그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 이제 3,081명으로 이제 3,000명대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그게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또 관계기관, 경찰청이나 지자체, 국토부, 총리시서 모든 기관이 어떤 협업을 해서 또한 민간 단체, 모범 운전자나 녹색어머니나 또 관련 협회 등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교통안전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방식도 잘했지만은 좀 더 이제 3,000명대와 또 2,000명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에는 과거의 방식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요새 AI, 디지털 경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과 접목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안전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늘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도 관계기관 지자체나 관련 협회 단체가 많이 하는데 저희 쪽의 공단은 여러 가지 인력이 전문성도 있고 어떤 소프트 파워는 뛰어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있었던 이전 직장이 국토부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쪽에서는 지방국토청이나 그다음에 지방국토유지 사무 갔을 때는 예산도 예컨대 부산국토청 같은 데는 1조 이상 되거든요. 또 지방국토유지 사무소에는 예산이 800억, 900억 정도 돼서 그런 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
한정돼 있지만은 이게 전문성이나 소프트 파워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지자체랑 제가 있었던 부서랑 협업하고 또 경찰 관련 어떤 부서랑 굉장히 협업을 강화해서 앞으로 또 시너지를 창출하게 할 생각이 있고 제가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려 왔는데 18개 지방 경찰청에 계시더라고요. 지방 경찰청장님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품 같은 거,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강화하자. 그리고 또 교통 안전 분야라는 게 경찰 내에서도 나름대로 요새 더욱더 중요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런 어떤 협업을 강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그 전문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막 지금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한 번 더 추가로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통안전공단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딱 얼른 접근할 때는 우리가 차량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할 때 교통검사소 그게 바로 또 소속도 돼 있는 기관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5030이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중심구역, 뭐 이런 데인데 5030을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캠페인 성과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5030 정책은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을 했지만은 한 3, 4년, 4, 5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대해서 부산 같은 데서 먼저 시행해서 시행 성과도 이렇게 시행은 부산부터 시행했어요. 시행했습니다. 했고 나서 근데 전반적으로 5030을 해보니까는 보행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는 아마 구성돼 있었고요. 또 실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어떤 5030을 시행된 지역의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가 16.7% 이렇게 감소하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5030을 시행하면 이게 통행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좀 문제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5030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통행 속도가 시속 한 1km 정도. 근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통행 속도 문제도 문제 없었고, 아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효과, 그다음에 통행 속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CCTV 같은 것들 설치해서 과연 이분들이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걸 달려보는데 카메라 1대당의 단속 건수 뭐 확인해 봤는데 그 단속 건수도 한 12.3% 단속 건수도 줄어들어가서 저희들 볼 때는 나름대로 사망주의 감소 효과, 통행 속도 측면, 그다음에 단속 건수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좀 더 앞으로 계속 연착륙하고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CCTV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제 5030 그 학교 앞에 그 표지판 그 안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 뭐 설치하는 경찰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또 공단 입장에서 보면 그러겠지만 실제로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사전에 그 잘못 어떤 상황에서 시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또 순간에 30km를 보통 습관적으로 오버해서 과태료 부과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국민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서로 이렇게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어떤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이게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속도가 이러냐 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계속 찾아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통행의 흐름 같은 것도 좀 약간 보면은 이게 통행의 흐름이 5030도 있지만 신호등에 연계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등도 이렇게 5030에 맞춰서 신호등도 개선하고 또 시설 개선도 같이 하면서 홍보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아까 3,000명대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보면 연령층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연령층대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활동 반응 속도가 늦으니까. 늦으시니까는 아무래도 차량은 좀 빨리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고령자분들이 한 57.7%로 굉장히 많고 특히 지방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아무래도 같은데. 한가한 교통량이다 갑자기 그런 저도 이제 김천에서 올라왔는데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차가 다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차가 사람이 이렇게 보행자가 지나가면 이제 차가 서야 되는데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약간 좀 더 빨리 다니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어서 고령자의 어떤 안전 문제. 근데 고령자분들이 되게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보면은 보도 어떤 차도 말고 보도를 어떤 횡단보도 하시다가 또 길 가장자리 횡단보도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지방 지역 같은데 이제 보도 같은 것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분들 생각하실 때 어르신 분들은 본인도 이전 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도 빨리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 변화를 보니까는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약간 인식 교육도 이렇게 좀 안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설 개선도 좀 약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아무래도 생각을 이제 합니다. 고령자들은 행동도 부자연스럽지만 또 청각이라든지 또 시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겠네 시설적인 측면에서. 자, 최근 이제 그 서울 시내 또 저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안전장구 제대로 착용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음주로도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처분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 안전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전동 킥보드가 편하긴 편하지만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전동 킥보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타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고 남성분들도 많이 타시는데 최근 사고 현황을 보면은 최근 3년간의 사고 건수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이렇게 한 2배 이상 증가해서 이게 좀 안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다른 거는 이렇게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있는데 이게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뭐 4배, 2배 정도를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궁금한 게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면허가 최근에 5월 30일, 5월부터 어떤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뒤에도 면허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모자, 안전모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롭게 이제 그걸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면허가 소지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인지를 하고 계신데 이제 타실 때 안전모 같은 것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안전모를 타는 게 그전에는 한 5%밖에 안 됐어요. 한 100명이지면은 5분만 이렇게 안전모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좀 11% 그러니까 100명이면 16분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안전모를 쓰는 어떤 그런 게 없고 저도 열심히 계속 봅니다. 뭐 김천이든 어디도 보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저희 생각에는 법이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공감하고 필요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참여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에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자전거 탈 때도 저 같은 데는 그냥 자전거를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이렇게 안전장구나 뭐 무릎에 같은 데도 보호대를 해서 그런 쪽에 안전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전동 킥보드 문제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사장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전동 킥보드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통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꾸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나오는 드론 택시. 또 이게 드론 택시면
앞으로 드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또 이게 벌써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어떤 혁명적인 대중교통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편의성도 있지만 또 이런 안전도 굉장히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드론 택시를 저희들이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어떤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그런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포공항 같은 데서 잠실 같은데 거기 아마 김포공항에서 드론까지 잠실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아마 그렇죠. 걸릴 텐데 이 드론 택시를 가면은 한 15분 내지 20분 내에 이제 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거고요. 아까 드론 택시든지 드론이나 UAM이든지 그런 게 활성화되려면 안전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대립이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먼저 드론이든지 UAM이든 그런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체가 있습니다. 비행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종사자들 교육 문제, 종사자들의 자격증 부여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화성 같은데 자동차 안전연구원 옆에 화성이랑 경기도 화성이죠.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에 거기에 드론의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경기도 시흥 같은 데는 드론의 교육센터, 어떤 UAM 교육센터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드론이든지 UAM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소방이든 안전이든 치안이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체 신고, 그다음에 자격증 부여,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게 사업체 관리, 드론에 관련된 어떤 사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이 굉장히 요새 한 4,000개 이상 되는데 4,200개 되는데 벌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드론 또 드론 택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드론 택시보다는 아무래도 드론이 일반적인 어떤 업체가 많은데 드론 가지고 뭐 사진 촬영이든지 농약 살포든지 관광이든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관리 같은 거 그래서 종사자 문제, 기체 문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을 참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드론이든지 어떤 이렇게 드론 택시든지 그런 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택시를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이 상용화 시켜서 딱 할 때 몇 년도로 예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2025년. 불과 한 3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어떤 해서 아까 상용화를 목표해서 보통 1시간 남짓 거리를 보통 15분, 20분 내에 어떤 도달하는 목표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굉장히 빠른 속도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시아 투데이 아투 초대석에 마련한 오늘 초대 손님은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이사장님,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차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또 우리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또 이렇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좋거든요. 네네. 저도 한번 타봤는데 100%는 아닌데. 네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게서 약간 어긋나거나 이럴 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상용화 되려면 또 업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서로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런 또 안전에 대한 것이 또 가장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 자율로 가는데 이게 과연 안전하나?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게 각국 간의 경쟁이고 또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경쟁인데 아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의 구축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령과 제도의 마련, 세 번째는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화성에, 경기도 화성, 거기에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네이밍을 KCT라고 했습니다. KCT를 이렇게 해서 지금 1단계를 18년에 완공을 해서 거기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 업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를 18년에 완공됐고 내년에 2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려면 근데 자율주행차 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빨간 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호등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KCD 같은 데서는 차가 자율주행차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럼 관제센터에서 요번에 이제 빨간 등을 부여했을 때 자율차가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사람이 더미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민간 업계나 대학 같은 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2단계가 되고 다시 3단계까지 2024년까지 마련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차를 레벨 4를 하는 그런 거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제 법령과 제도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자율주행의 여러 가지 안전 기준 같은 거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국제기관과 같이 협업하면서 안전 기준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안전시설 같은 거 레이더나 어떤 그런 게 카메라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R&D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민간 부문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하기가 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럼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조 정도 남짓하는데 민간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30% 한 3천억 정도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나 어떤 과기부나 산업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한 7천억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저희 쪽에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차까지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전지로 움직이는 또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 많이 됐는데 또 그 부분에 또 리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차든 또 외제 차든 많이 되잖아요. 자. 그동안 국가에서 이제 교통정책도 많이 해보셨고 또 실질적으로 또 교통안전공단 이사회 와서 이렇게 쭉 수치를 보면은 국산차와 외제차 안전도 문제 어느 게 좀 더 나았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국산차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떤 많이 발전했고 안전도 같은 것도 뭐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속 안전도에 대해서 신차의 안전도 평가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또 자동차 안전연구원 경기도 화성에 가시면 어떤 여러 가지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여러 가지 다양한 충돌 시험도 많이 해가지고 안전도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한테 안전도 평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발전됐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금 그 수준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선진화된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데 그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는 한 88% 정도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격 그룹에 선도적으로 못하고 추격 그룹에 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 업계들이 긴밀하게 어떤 연구에 협업을 해서 아무래도 좀 힘을 모아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동차 업계에 많은 그 변화가 이제 되겠네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도로교통공단, 이 두 기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하나로 이제 보는데 두 기관의 좀 다른 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마 도로교통공단은 어떤 교통안전이나 연구도 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면허 시험장. 면허를 발급할 때 시험 보는 데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그쪽에서 많이 하고 또 방송국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TBC 뭐 이런 TBC 많이 하고 저도 지난 올해 추석이죠. 거기 나가서 여러 가지 가서 이제 참여도 해본 적도 있는. 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에 관한 거는 굉장히 A에서부터 Z까지 아까 본데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그거 신차의 안전도 평가 같은 거 그다음에 운행하다가 예컨대 전기차나 코나 화재나 그다음에 BMW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결함 조사 같은 거 문제 또 자동차를 타시다가 자동차가 문제 있네 그럼 교환이나 환불 같은 걸 저희 기관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동차 검사죠. 자동차의 검사 쪽인데 보통 한 대충 러프하게 따져서 한 800만 명의 어떤 소비자 이용자들께서 민간 검사를 이용하시고
저희들이 한 22%는 저희들 공단 검사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자동차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단에서 다 운영했는데 요즘 이제 민간 이양을 많이 좀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민간에서 민간 지정 어떤 그 업체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자동차 말고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철도나 아까 말한 드론이다.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통 안전에서 특화된 거는 사업용 자동차. 버스 운전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좀 사고를 약간 일으키셨다. 그런 분들은 저희 와서 다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버스 운전자의 교육이나 택시 운전자의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튜닝카 같은 경우도 직접 하고 튜닝에 또 연결되는 캠핑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다 이제 특히 튜닝카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그 튜닝카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또 공단에서 그런 걸 또 센터를 뭐 운영한다는 뭐 말씀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검사소에 가도 아마 튜닝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아마 튜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 분들이 이제 차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서해안도 가고 강릉도 가시고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튜닝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공단도 새로운 자동차 애프터 마켓으로 굉장히 많이 키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김천에 자동차의 어떤 튜닝 성능 안전센터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구축을 지금 2023년까지 만들어 가지고 튜닝을 하시려고 하는 기존 업체들이 계십니다. 그런 업체들은 튜닝에 대한 기술을 좀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튜닝에 대해 새로 진입하시는 그런 업계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든지 튜닝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볼 때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그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튜닝 성능 안전 센터가 오면은 생기면은 거기서 성능이든지 안전이든지 소비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또 자동차의 부품 같은 것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새롭게 건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지금 그 본사가 있는 곳이 이제 김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정원이 한 1,800명 정도 되고 현은 한 1,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천 내려간 지가 또 시간이 좀 엊그제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김천에 내려가 있으면은 또 김천 이제 혁신도시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지역 문화,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상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공단이 지금 김천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아무래도 지역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김천 지역도 이렇게 보면 구시가지 같은데 혁신도시가 있고 구시가지 있는데 구시가지는 약간 발전이 좀 더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아까 말한 튜닝 성능 안전센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천 나중에 본사 와서 보면 알다시피 옆쪽에는 또 첨단 자동차 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응하는 센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은 그렇죠. 지역 인재를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상생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역 발전 차원에서 관련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 업계 청년 CEO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공단 쪽에 있는 분들은 뭐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한 업무를 계속 20-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근 만약에 김천 대학 같은 데서 재능 기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공단의 여러 가지 뭐 급여 중에서 우수리 돈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아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그 최첨단의 그 AI 기술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또 기술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같이 산학 협력이 좀 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권영복 교통공단 이제 이사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 한 30여 년 하셨잖아요. 또 특히 항공정책실장도 하시고. 근데 이러는데 우리 항공이 인천공항의 시설이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평가도 받고. 앞으로 국제적인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또 경영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운행권이라든지 그
아이카오 기준으로 이래 됐을 경우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통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네. 안 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거는 네. 이제 아마 저희 있던 국토부의 이제 후배들이 아마 네. 잘 여러 가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자율주행차도 국가 간의 경쟁이라 하듯이 아마 항공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금 항공산업이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아주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현명하게 잘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 그 시간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돼서 네네. 그동안에 이제 교통 안전에 또 한 10개월간의 경험과 그다음에 한 30여 년의 네. 또 교통 전문 분야의 정책을 담당했던 우리 권영복 이사님께서 끝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네. 그동안 경영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좀 함께해서 말씀 드리십시오. 우선 제가 이제 안전 업무, 교통안전, 항공안전, 철도안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한 항공실장도 전에 이제 항공안전국장도 하고, 항공안전국장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 직장이 선한 영향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최근에 우리 공단에 들어온 분들이 한 48.7%가 80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오, 그래요. 굉장히 젊어졌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직 문화가 약간 좀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안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문제. 아마 그거는 아마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든지 UAM 어떤 여러 가지 드론 택시 문제 같은 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여기 있다 보니까는 좀 안전에 대해서 보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보행자와 운전자가 있는데 모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다 보행자가 되고 또 보행 안전 문제라는 게 보면은 항상 우리 가족과 이웃이고 또 약간 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른 분도 다칠 수 있지만 부녀자분들, 어른이들 어떤 취약계층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생명, 안전,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이랑 같이 임직원 모두 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김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좀 길지 않는 거리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우리 교통안전공단 우리 보행자 안전 네. 또 우리 운전자 안전 네. 모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선봉에서 잘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안전은 이제 우리 실생활의 한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은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하나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